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댁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님과 형님 둘이서 살고 있지만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어머니고 어머님은 아버님의 보험금이 들어왔을 텐데 왜 용돈이 필요할까 싶었다. 용돈이라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남편한테 돈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이라 나도 알바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아빠가 빚을 남기셨다지 뭐야. 그래서 둘 다 형편이 정말 어려워. 그렇구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나를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고 항상 예뻐해 주셨고 형님도 나를 진짜 여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남편의 말에 나는 알았어, 돈 보내드리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도 생활이 힘들었는데 시댁에 돈을 보내고 나니 더욱 쪼들려서 나는 밥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올케도 참 안 듣고 있었어? 엄마랑 여행 갈 건데 기념품 뭐 사다 주냐고 물었잖아. 여행이요? 어디로요? 서해안으로 2박 3일 꽃게 먹으러.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나는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굶어가면서 정말 힘들게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돈을 왜 달라고. 잠깐만 올케, 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버님이 남기신 빚 때문에 두 분이 힘들어하셔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밥도 굶으면서 정말 힘들게. 입 밖에 내니 힘들었던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렀고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제서야 빚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용돈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두 사람은 돈을 땡전 한 푼 받은 적이 없었다. 어머님과 형님은 곧장 남편을 불렀다. 눈물을 흘리는 내 등을 토닥여준 형님은 어머님과 함께 험악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봤다. 야, 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 못해? 형님과 어머님은 남편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화가 난 두 사람은 남편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고 집어던진 물건에 맞은 남편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두 사람이 다가와서 좋아, 가자! 라고 말했다. 남편은 두들겨 맞았는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형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네? 어디로요? 어디기는 여행 가야지. 네? 여행이요? 이런 덜 떨어진 놈이랑 같이 있기 싫잖아.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그러자 형님의 말에 어머님도 그래, 이런 아들놈은 내버려 두고 우리 셋이서 여행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남편은 버려두고 어머님과 형님은 진짜로 나를 여행에 데려갈 생각이었다. 아참, 네가 지금까지 쓴 돈 올케한테 갚기 전까지는 너 혼자 집에서 살아. 물론 집안일도 알아서 하고 우리 집에는 출입 금지야. 너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확인하고 올케한테 전달할 거야. 뭐? 그게 무슨 억지야? 회사도 다니는데 청소에 빨래, 밥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 뭐 어쨌든 올케는 이제 너랑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평생 그러고 살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건 어쨌든 빨리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네가 쓴 돈이나 갚아. 만약 너 좋자고 돈 한 푼이라도 쓰면 우린 너랑 연 끊을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남편한테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내지른 형님은 나를 정말로 여행에 데려가줬다. 여행 중에 어머님과 형님은 나한테 다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고 내 마음을 배려해 주셔서 한동안은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다. 만약 남편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혼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린다면 그래도 남동생이니 다시 잘 지내달라고 부탁하셨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힘들었던 나날이 잊혀지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지만 공항에서 자, 올케 집에 가자. 네? 그게... 자, 오늘부터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 우왕좌왕하는 새 나는 정말로 시댁에서 지내게 됐다. 행동력이 엄청난 형님은 여행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도 집까지 가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와 주셨다.
형님과 어머님이 집안일을 전부 해주셔서 나는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한편 남편은 일과 집안일을 어찌저찌 처리하며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 후에도 남편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월말이 되자 형님은 남편한테 받은 돈을 주며 남편의 소식을 알려줬다.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다정하게 대해주는 두 사람의 곁이 좋아서 조금만 더 하는 새에 2달이 지났다. 그때는 이미 남편과 이혼하려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너무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용돈을 좀 늘려서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에 돈을 쓴 것뿐이고 바람 한번 피운 적 없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한다. 적은 월급에도 절약하면서 나한테 한결같이 미안해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제 슬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죠? 안 돼! 이 정도는 부족하지. 우리 귀여운 올케를 올린 벌은 무겁다고. 형님은 짓궂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결국 남편은 3달 동안 혼자서 생활했고 오랜만에 남편과 만났더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혼자서 살고 나서야 절약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았어.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심정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용돈 달라고 안 할게. 집안일도 꼭 도와줄게. 용서해줘.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이 나한테 내민 것은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산 반지였다.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잘 부탁해. 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뒤돌아보니 어머님과 형님도 울며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몇 달 만에 집에 돌아갔다. 나중에 알았는데 형님은 내가 이혼할 마음을 굳힌 걸 눈치챈 모양이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갱생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단다. 결국 형님은 남편을 갱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남편과 다시 살게 된 후에도 어머님과 형님은 맛집 찾았는데 같이 점심 먹자. 점심을 사주거나 이거 올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날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다.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든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야 당연히 올케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라고 답해줘서 너무 기뻤다.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로 한 건 남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 이유도 있지만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난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을 거다. 결국 내가 행복을 되찾은 게 두 사람 덕분인 건 변함없으니까 언젠가 어머님과 형님께 이 은혜를 갚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